지금 퇴근하시고 이제 아버님도 오셨네요, 보니까요.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 의사인 부부께서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병원을 약간 일찍 끝내거나 아니면 늦게 끝나고 쉬는 날이잖아요. 그때 와이프가 이런 설명회를 끌고 가가지고 자기는 계속 졸았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면서 혹시 아버지 손에 끌려서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우리 영어 김희경 쌤이랑 재미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딸내미가 중학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중3 졸업한 그 겨울에 12월 말과 1월 달에 그 얼굴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연계가 되면서 희영쌤이랑 어떤 학생들이 상산고 고등학교 아니면 조금 더 넓혀서 자사고에서 아니면 전국 단위 우수한 집단에서 잘하는 학생일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자꾸만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못하는 학생들은 중간고사 때 어느 정도 판별이 되고 못하는 학생들은, 근데 반면에 기말 때는 잘하는 학생들이 판별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근거가 이제 하나씩 데이터, 그러니까 이건 재미있으라고 말씀을 드린 건 하지만 사실은 데이터가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거가 이제 1학기 총평을 좀 얘기하다 보면은 얼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학기 총평이라고 해봤자 사실 중간고사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기말 대비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여름방학과 2학기, 그리고 내년 2학년 입학, 2학년 들어가기 전에 1월달, 2월달, 이렇게 시간 순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은 되게 쉬웠죠. 엄청 쉬웠습니다. 근데 중간고사가 항상 매번 쉽거든요. 근데 상상만 그러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다른 자사고나 아니면 집 주변의 고등학교를 쭉 보시면 그것에 비해서 유독 상상고 평균 점수 되게 높습니다. 중간 때만. 근데 그것을 해석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뭐가 있냐면 25년도, 그러니까 올해잖아요. 이게 잘 보이십니까? 이게 원래 백그라운드 흰색 이 스크린이 있어야 좀 더 잘 보일 텐데. 중간고사 평균이 79.9, 거의 80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상상고 수학이 중간고사 100점이 몇 명이 물어보시길래 원장님 제가 세다가 그렇게 안 셌어요 그랬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등수를 가르는 결정인자는 중간이 아니라 기말이 될 거니까. 그런데 올해가 평균이 80이잖아요. 작년은 83.5, 재작년은 75.8, 그 전에도 쭉 70점 되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은 이렇게 되면요, 그 중학교 시험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학교 때 출제를 할 때는 사실은 기본 개념만 알고 있니? 라는 의도로서 좀 쉽게 낸단 말이죠. 이게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고등학교 시험은요, 기본 개념은 알고 있니? 란 취지가 아니라 너가 배운 단원에서 모르는 게 없어야 한다. 모르는 게 없니? 그런 취지로 어렵게 내는데 그게 기말입니다. 기말을 보시면요, 올해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가능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작년 63.7, 재작년은 평균이 55점이면요 중간 때 비하면 한 20점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때도 20점 차이가 나고 이때도 거의 20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중간 때 비해서 평균이 20점이요. 평균입니다. 그러면 30점 떨어진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35점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20점이니까 그냥 수직 낙하 쭉 떨어진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점 넣는 학생이 딱 한 명이었습니다. 걔가 전교 1등 이었고, 이렇게 반에 있어서 보면 반에서 1등 한 학생이 90점이 안 돼요. 한 85점이었습니다. 85점 얼마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중간은 워낙 쉽고 기말은 워낙 어렵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중간에 평균이 이렇게 높으면 반응 이런 거죠. 엄마, 내가 수학을 잘 못 본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평균 점수가 워낙 높네? 왜 이렇게 높아? 그럼 내가 잘 본 게 아니잖아. 라는 게 대체적인 어떤 후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100점이건 하나건 그런 친구라 하더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기말에 100점 맞은 친구가 60점 맞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100점이었다, 60점이었다. 이런 친구들이요. 그래서 중간은 못하는 학생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100점, 90점, 80점, 다 됐다. 그게 결정하지 않아. 뭐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리면 상관없다. 괜찮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평균이 이렇게 되는데요. 밑에 스펙트럼이 되게 많이 좀 밑에 있는 처집니다. 되게 많이 처져요. 그러니까 상상고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100점에서부터 100점, 90점대, 80점대, 70점대, 60점대, 50점대도 있어요.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속이 쓰리긴 하지만 아마 말은 그런 학생들이 못하긴 하지만 못하는 학생들이 드러나는 게 중간고사 시험이고, 반면에 기말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실력이 짱짱한 학생들이 그때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 얘기했듯이 중간 때는 조금 수학을 못한다, 좀 그러네요. 좀 기분 안 좋으니까 조금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드러나지만 기말 때는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고 스마트한 애들이 눈에 띄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딱 한 학기 정도만 경험을 해보면 상사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다 알아요. 특히나 이렇게 점수가 오른 이유는요, 잘하는 학생도 있긴 하지만요, 최근 다른 자사고에 비해서 상산, 특히나 이제 외대부고나 상상고나 주변에 힘은 고 있잖아요. 진선도 있고 등등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요. 그 학기에 비해서 상사는요, 저처럼 꾸준하게 오랫동안 하시는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있어요. 다른 우리 대치동 학원도 보면 큰데 많이 있잖아요. 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이렇게 꾸준하게 오래 10몇 년 동안 이렇게 애들을 많은 학생들 데리고 자료를 축적해 가면서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은, 저는 어머님들의 얼굴은 잘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자제분의 이름이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걸 아실 겁니다. 뭐냐면 올해 12월 말에 합격하고 1월달 신입사원 반배치 고사를 볼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반배치 고사 제가 다 찍어드렸잖아요. 안 바뀌거든요. 학교 프렌드 안 바뀌잖아요. 기출도 거의 예상 범위 안에 다 들어가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요, 준비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 해갖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상당히. 그런 애들이 거의 90점, 100점을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실상에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주문하고 있다가, 아니면 공부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맡긴다거나, 아니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자료가 노하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치동에 그냥 일반 학원에서 뭐 상위반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만의 프라이드를 갖고 공부하다가 웃으시네. 그런 거 반드시 있잖아요, 어머니. 그래도 항상 있어요. 매년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와서 팍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모습들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건 부모인 저도 매우 경계하는 건데요. 우리의 자녀분들, 우리의 자제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못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항상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그 태도와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면서도 그렇고, 우리 딸내미를 제가 열심히 관찰할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게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뭐 공부를 하라고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체벌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터치를 안 하거든요. 간섭 안 하고 뭐라 싫은 얘기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다 자율에 맡겨버리거든요. 민사고도 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객관화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그걸 가장 늦게 깨달으시는 분이 누구다?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인 것 같아요. 가장 늦게 깨닫는 게. 그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가르치면서 하는 부분이고, 또 그걸 같이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일단 중간 기만은 이렇다라는 거이고, 제가 이 순간에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느 정도 하는지 계속 테스트,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인 제 딸내미가요, 어릴 때부터 영어 수학을 그러니까 영수를 계속 했었어요. 영어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시키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지 않고, 이제 제 와이프가 항상 이제 닥달을 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엄마랑 딸내미랑 싸우다가 제가 옆에서 이렇게 씩 웃고만 있다가 괜히 불똥이 저한테 튀어가지고 막 제가 막 야단맞고 막 그랬었거든요. 뭘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딸내미를요. 그래서 뭘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맨날 얘기하다가 드디어 올해부터 조금 했는데, 수학 학원을 다니는 걸 좀 봤었어요. 교재를 뭘 쓰나. 근데 저는 보면 바로 알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집 앞에서 꾸준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하는 거는 찬성하는데, 수학은요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가방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르친다는 사실 가르친 건 아니고, 중학교 해봤자 어떻게 하냐면, 공부 그러니까 무슨 교재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공부의 방법만 알려주려고 하고, 공부하는 거 맨날 숙제 점검만 하거나 아니면 테스트 본다고만 예고만 했었어요. 그리고 점검만, 수업을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얘가 가방 들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보면 문제집을 4권, 3권을 했는데, 테스트를 보면요, 얘가 30점, 40점. 조금 잘 보면 6, 70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상상부에서 상위권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겠는데,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보통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지. 희경쌤이라고 얘기했듯이 영수 잘하는 친구들은요, 중학교,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합격해가지고 영수 진도를 쫙 빼는 그런 학생들은 결코 잘할 수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자세인데요. 어떤 자세냐면, 중학교 저학년 1학년 때, 저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영수 공부를 하는 성실한 자세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입학해서 머리도 있고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뭔가 발악을 해본들 조금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요, 예외는 있습니다. 상상고. 제가 상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외대부고는 사실 대치동반에서 엄청나게 경쟁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진 일이 되게 많거든요. 상사는 그런 애도 최근엔 있어요. 왜냐면 서울이나 강남권 학군지에서 들어가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런 애들이 사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면 저렇게 시골에서 해맑게 준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밝게 크다가 들어온 애들이 있거든요. 지방에서요. 근데 그런 애들이 고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애들이 근성과 강단이 있다 보니까 끝까지 악착같이 해가지고 나이키 커버를 만드는 학생들이 그나마 상산에는 있어요. 일반 애들은 없어요. 그런 애들이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돼. 제 또래 끝났다고 보는데, 그나마 상산에는 악착같이 해가지고 따라잡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보통 입시전형 인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태도를 제가 많이 강조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그거 아셔야 돼. 아버지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시간을 제가 조금 앞부분 할애해서 입시가 아닌 얘기를 하는 건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안 한다고 뭐라 그러지 않거든요. 욕하고 손바닥 들고 등짝 때리거나 그런 거 못합니다. 어머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러한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를 겸비한 애들이 상산에서는 자기 자리를 꽤 차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야자나 기자 빠지지 않는 애들이야. 태도가 좋잖아요. 조금 입시적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거. 공감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그건 여기 있는 부분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애들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 있죠. 뭐 어쩌라는 것 도대체. 그러니까 학원비를 냈으니까 뭔가 학원에서라도 지금 쥐어 잡아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학원에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죠. 사실 요즘 세상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사고만 수업해요.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계는요.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수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상사는 저걸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해요. 자세가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친구들끼리 3, 3, 5 좀 괜찮은 친구 있잖아요. 상사는 그래도 나쁜 친구는 없어요. 다들 열심히 하거든요. 걔 중에 보면 쫙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핸드폰 게임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쉬는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 게 상산이에요. 그런 학생들한테 같이 어울려서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비전과 전략적인 걸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너가 원하는 입시 커리어를 석세스풀하게 만들 수 있다. 그걸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유혹을 한번 해보죠. 공부의 코드는요. 1학기 딱 지나면 정해져 있어요. 그 전까지 제가 1월달에는요. 엄청나게 간접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죠. 정형화 되어 있어요. 정형화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서울의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랑 비슷해요. 부교재가 두툼한데 정해져 있거든요. 첫 번째 방학 동안은요. 개념과 기본 문제집 같은 것들을 따박 합니다. 여느 학생이 다 하듯이. 그런데 그게 본인이 읽어야 돼요. 정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 딸내미도 그러는데 요즘 애들은요. 정독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유튜브 세대라서요. 또는 인강을 보면서 돈을 지불하면서 선생님이 읽어주는 걸 원하거든요. 제가 제 딸을 가르친다고 해봐서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제 딸 보고 책을 정독하라고만 제가 시켜요. 그게 어려운 애들이에요. 상산에서 상위권 애들은 자세도 좋고 자료도 좋지만 조금 외람된 얘기인데 상산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밑에 있는 부류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 해당이 돼요. 정독하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사실은요. 그런 친구들이요. 상위 한 10%, 20% 학생들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요. 학원을 이용하는데 학원에 의존하면 안 돼요. 뭔가 학원 선생님이 뭔가 대신 읽어주고 풀어주고 이런 걸 원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읽고 쓰고 손으로 해주고 다시 선생님이 점검하는 용도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도적으로.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강 선생님들 중에서요. 친절한 선생님 말고 불친절한 선생님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린다. 그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걸 따박따박 개념을 읽고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시키는지 계속 수업 시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흉내를 내보라는 건데 애들은 또 보고 있으면 다 되는지 알죠. 제 딸내미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건 아니고 제가 계속 귀찮게 시킵니다. 사실은. 근데 학기 중에는 그게 한계가 있어요. 방학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방학 때 개념과 기본 문제 따박따박. 그런 다음에 그제부터 조금 전략적인 실전은 뭐냐면요. 상상 기출, 학교 프린트,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1, 2월 달에 했듯이 여름방학 그리고 내년 2학년 올라갈 때도 보면 상상 기출은 학기 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 기출과 프린트도 안 변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 중간 때 보니까 작년 거랑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1년 때 싹 보고 들어온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또 잘하는 것이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해맑게 있으면요. 그냥 좀 고전해야 돼요. 고전해. 안 돼. 그래서 이거 그리고 상상 선생님이 어디를 많이 참조하냐면 교육청 모의고사. 근데 이거는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학교도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는 지금 그렇긴 한데 강남에 조금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하시는 학교 선생님들 여기 분명히 학교 선생님 계실 겁니다. 말 안 해도 제가 알아요. 선생님들도 보면 항상 이런 문제에서 우수 문제를 참조하셔서 킬러를 출제하는데 유독 상사는 더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때도 그래요.
중간고사 제일 마지막 18번 문제도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분간 얘들아 이거 저기 올해 25년도 3월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가 우수문항이니까 이거 나. 근데 처음 경험해봤는데 금요일날 수학 클리닉 때 한번 출제하고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마지막 파이널 자료에다 넣어주고 몇 번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이렇게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몇 번 경험해보면 진짜구나. 이걸 깨닫고 깨져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은 그걸 쏙 받아 먹어요. 근데 조금 좀 아쉬운 친구들, 제가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아쉬운 친구들, 선생님 진짜 그게 났는데 전 틀렸어요. 그런 친구들도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패턴은 정형화되어 있고 그 내용 컨텐츠를 제가 아주 우수문항으로 잘 뽑아서 학생들 최대한 효율을 공부를 높이는 거예요. 많은 자료가 아니라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자료를 딱 갖다 놓고 정대된 자료를 뽑아다 계속 던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어때?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아? 출제 정량성에 딱 맞잖아. 적중도 높잖아. 이런 거 공부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평가. 본인이 얼마나 하는지. 이거 두려워하거든요. 못한 학생들은 평가받는 걸 계속 피합니다. 자신감 좀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요. 무한 경쟁이긴 하지만요. 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두려워하거나 자신 없어하는 애들은 좀 다독해 가면서 방학 때는 다독해 가면서 그리고 가셔야 됩니다. 학교 중에 점수 나가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00점부터 20점까지 있습니다. 100점부터 2점까지 쫙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수학에서는요. 그래서 조금 중하위권 학생들은요. 자신감을 조금 좀 돋아주면서 그리고 하지만 빡시게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사실은요. 따뜻하게 자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린 마음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겁나게 빡시게 시켜야 됩니다. 빡시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보면서요. 이 평가는 되게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내리면서 치열업. 그리고 도망 못 가게 항상 방학 동안에 재시험. 제 딸내미한테 제가 항상 그러면 제가 재시험 한 3-4번 될 때까지 계속 봐요. 수학을 저렇게 공부, 우리 와이프랑 얘기하거든요. 첫째 딸은 좀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기대하면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제가 설득해요. 너만은 기대를 하지 마. 그냥 둘째가 그래도 첫째 딸은 좀 예쁘잖아. 괜찮아. 우리 와이프를 제가 위로를 해주는데 둘째 딸은 좀 못생겼거든요. 괜찮지, 똑똑해. 20살 되면 아빠가 성실히 해주면 되지. 그렇게 제가 또 우리 와이프 위로를 해주거든요. 장단점은 있는데 적어도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요. 감정을 실지 말고 냉정하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은요. 네. 딱 3개요. 2학기 때는 조금 좀 다른 얘기가 있어요. 이게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아마 학생들이 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교과 편제가 좀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옛날 1학기 때 기말고사 범위가 이게 전부였었어요. 이게 다 기말범위였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2학년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요렇게가 중간고사였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올해 더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1학기 때는 괜찮은데 2학기 때 양이 훨씬 더 많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디까지 중간고사, 2학기 때 중간고사 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2학기 중간고사 달력을 쫙 펼쳐놓고 보시면요. 중간 또 하여간 또 기간이 또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7월 첫째 주에 기말 끝나잖아요. 기말 끝나고 애들이 조금 놀고 학교에서 이제 생기부 작성하고 막 이렇게 좀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방학하는데 그때 방학 기간 동안에 계획을 잡을 때는요. 이 조언이 필요해요. 2학기 중간고사 특성과 범위가 교과서가 다르기 때문에 2학기 중간을 되게 시간 확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많이 하세요라고 그걸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커리를 짤 때 제가 그렇게 짭니다. 이건 좀 학생이 좀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 하는 모습을 제가 좀 조교 통해서 좀 찍으라 그랬습니다. 교실 이렇게 금요일날 클리닉 테스트 봐요. 이렇게 봐요. 이 교실이면 전주 가보셨죠? 이렇게 봐 애들이 열심히. 이렇게 보면 되게 늠름하죠? 늠름합니다. 그래도 상상고등학교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어머니. 일반 고등학교는 분위기 완전 달라요. 택도
택도 없어요. 이 상상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적인 분위기니까 사실은 얘네들 장난스럽게 막 해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10수년 봐도 괜찮습니다. 제 와이프도 우리 딸내미를 상상을 보는 게 어떠냐 그러는데 제가 말렸어요. 안 돼. 우리 딸내미가 가서 못하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니? 제가 두려워서 제가 참아. 그 노하우나 이런 자료는 되게 많은데 참아. 그래서 갈등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학교는 좋습니다. 학교는. 그래서 여름방학 시간표가 지금의 공수 2라 그러고요. 그리고 선행 과목을 하는데 제가 보시면요. 요일을 제가 이렇게 잡을게요. 대치는요. 월요일과 목요일을 이틀 잡아요. 목동은 수요일과 토요일 이틀 잡습니다. 공수. 그리고 일요일은 대수만 하는데 그러면 하루의 시간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요. 하루 딱 오잖아요. 오전에 수업하고 클리닉하고 수업하고 그냥 하루는 하루 종일 수학만 해. 딴 거 하지 마. 그러니까 월수는 대치 공수, 목동도 공수. 하루 종일 수학만 합니다. 근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요. 저희 딸내미처럼 수학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딱 봤을 때 잘하는 티가 나거든요. 저는 잘했는데 우리 아빠가 우리 큰딸은 저희 유전인자가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있나 뭐 나왔을 때. 근데 매일매일 수학을 1시간씩 하라고 저랑 약속을 하는데 그게 약속이 잘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아빠는 되게 독하게 잘했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을 못 하겠고 근데 그게 매일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그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주거나 갖은 유혹을 이렇게 좀 하려고 유도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은요.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한 번 할 때 왕창 그러니까 가랑비에 조금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폭포가 내리듯이 쫙 해야 돼요. 방학 동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한 10시간씩 해야 되는데 제가 했던 것만큼 학생들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건 잔인하게 요구는 못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잘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한 번 왔을 때 하루 종일 테스트 보고 숙제하고 질문하고 점검하고 재시험 계속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갈구세요? 어제 어떤 유모 학생이 저한테 야 내가 널 왜 갈구니? 내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 케어하는데 내가 널 갈구는 건 아니다. 네, 예. 이렇게 되고 잘 봐. 이제 여기 대수는요. 커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루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있는 날. 그러니까 대치가 월, 목동은 수, 토 이렇게 해요. 이게 편합니다. 한 번 왔을 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시면요. 공수2를 제가 14회로 잡았어요. 이거 꽤 많이 잡았어요. 이게 다른 학원 시간표 아직 안 나왔잖아요. 더 많을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대수는 조금이에요. 대수라는 건 이게 왜 기존의 선배들이 보면 수1이라는 과목은 이거 왜 이렇게 적어? 6회만에 끝낼 수 있어? 6회 동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로 잡았냐면요. 항상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는 1학년 때처럼 중간고사가 쉬워요. 지수로그 이런 지수로그 하면서 이런 것들 파트가. 근데 항상 또 기말고사 또 왕창 어려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상고는 제발 좀 나는 조절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요. 그거 되게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1학년도 2학년도 그렇고 애들이 오면은 준비가 되게 다른 학교 일반 고등학교보다 준비가 되게 잘 돼 있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얼마나 애들이 트레이닝을 잘 돼 있는데 그리고 점수가 확 놀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기말고사 또 왕창 어렵게 내죠. 그러니까 냉탕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불만인데 그래서 기말고사 파트를 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중간고사는 지수로고인데 완전 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해도 괜찮아요. 또 그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뭐냐면 2학년 때 개념도 하지만 상상 기술도 하고요. EBS 수능 특강이나 3학년 교재도 하고요. 수능도 같이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이 기말 때 2학년 수원수 막 수업하는데 어려워. 1학년 때 비해서 내용은 그건 세 발의 피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2학년 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면서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 걱정해.
근데 선생님이 어렵게 일부러 어려운 것만 꼽은 건 아니야. 기출이 어려운데 어떡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선행은 상위권 학생들, 1등급, 2등급 학생들만 하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권하진 않아요. 솔직히. 내가 그렇게 선행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학원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현실과의 타협. 현실과의 타협. 조금 수학 어려운 중하위권 학생들은요. 집중하세요. 여기다 집중하세요. 우리 딸내미가 못하다 그러면 저렇게 하겠어요. 저것만 시키겠어요. 근데 반면에 조금 수학을 좀 괜찮아. 그러면 2학년 때 대비해서 그러면 단어 말고 2학년 기말 때 어려운 요 부분만이라도 좀 기출도 좀 풀고 2배수 3 좀 풀고 그렇게 좀 하자. 어차피 나중에 컥컥거리니까. 자사고 특히 상상고는 2학년 때 수학 완전히 몰빵 치는 거 알죠? 되게 부담 되게 많아요. 그게 일반 고등학교 되게 다르거든요. 1학년에 비해서 수학 과목이 2배가 아니라 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 1등급, 2등급 정도의 학생들은요, 요것만 해서, 그러면 저기에서는 내신은 어느 정도, 내신의 비중은 많이 둬가면서 안정적으로 그걸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선행은 선별적으로 뽑아 먹겠다. 이게 현실과의 타협책. 제일 좋아요. 베스트. 제 딸이라면 이렇게 가르치면, 잘하는 딸은 이렇게. 못하는 딸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예.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문의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가르마를 타드리겠습니다. 이거 목동 똑같습니다. 수원은요. 근데 목동은 데이스를 못 갈아요.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제가 홍길동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물리적으로 안 나서 그런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좀 문제되냐? 그렇진 않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 클리닉은 그 시간에 숙제하고 테스트 보고, 사실 테스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숙제한 다음에 테스트를 끊임없이 계속 봐야 돼요. 그럴 때 애들이 저보고 또 선생님 저를 갈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테스트 보고 제시험 보고. 저 제시험 얘기해 드릴게요. 보면 주중에도 제시험 항상 보잖아요. 그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제시험을 보면요, 제가 시험 문제를 바꾸진 않거든요. 물론 교재에서 처음 볼 때는 막 문제를 제가 살짝 바꿔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들아 제발 문제 풀 때 싱킹 좀 해, 생각 좀 해라. 아메바가 아니라 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똑같이 제가 안 내요. 항상 두뇌 플레이. 게임 좋아하는데 수학도 게임이니까 게임처럼 생각하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평균 점수 안 넣으면 제시험 보잖아요. 근데 그 제시험은 다시 복습하는데 암기하지 말고 제시험 볼 때 풀이를 제가 다 봐요. 풀이 썼나 안 썼나, 뺏겼나 안 뺏겼나. 초등도 아니고 사실은. 근데 그거 하면서 수학을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요, 처음에 초시에 예를 들어 한 40점 맞다 쳐요. 40점 맞다 쳐요. 근데 제시했는데 오답하고 다시 복습했고 제시를 쳤는데 얼마나 점수 오르는 걸 보셔야 돼요. 제시를 봤는데 예를 들어 90점, 100점이 나왔으면 오케이 괜찮아. 그렇게 따박따박 쌓아다가 이렇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반면에, 초시 한 40점 맞았어요? 제시험 봤는데 7, 80 나왔다. 조금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그건요. 문제와 해설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가 이해하고 습득하는 게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안 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차라리 안 했으면은 그나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위안을 삼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제시험 봤을 때 그래서 점수가 쫙 오르면요, 할 수 있다, 해라, 쌓아나가자, 이렇게 긍정적인 희망을,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방학 때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머니. 저도 하루에 찔끔찔끔 말고요, 이렇게 왕창 보내는 데 있으면 저도 보내고 싶습니다, 딸내미를요. 거기다 그냥 가둬서 나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아마. 그건요. 이거는 이제 감사히 톡을 보내는 거, 100점 막 자랑 이런 거 있잖아요. 자랑. 이거 저도 사실은 어머니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애를 보면 이렇게 남학생이 듬직한 애들 있잖아요. 저 자식 진짜 잘생겼네. 저런 녀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너 중학교 때 어떻게 했어?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 보면 또 중학교 때 뭐 꾸준하게 영수하고 졸업할 때 뭐 전교 1, 2등 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 근데 그런 애들 잘하는 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태도, 자세, 꾸준하게. 제가 이거 작년에 전교 1등 했던 학생. 근데 이 특이한 게 있어요. 작년에 전교 1등 했는데요,
1학기 때 잘하는데 2학년 때 꼬꾸라치더라고요. 물론 꾸준하게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재미삼아 밴드에 올린 거 보면요. 1학년 때 수학 경시대회 전교 20등의 수상자와 2학년 때 전교 20명의 수상자가요.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제가 일일이 명단 다 대조 한번 해봤거든요. 몇 년 전에. 재작년에. 근데 한 명 빼고 다 바뀌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약간 신기했었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얘는 지금의 작년에 전교 1등이었는데 2학년 때 약간 좀 맥을 못 쳐요. 또 반면에 말씀드릴게요. 아, 얘 성적표는 없구나. 2학기 때 전교 2등한 학생, 여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처음에 수학을 되게 잘했는데 자신감 있다 보니까 입학하고 나서 엄마 나 혼자 할래. 그런 친구 있잖아. 있어요 또. 그러니까 못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잘해서 혼자 하는. 근데 얘네들이 상상고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중간고사 왕창 퍽썩 깨진 거예요. 지금 보면 평균이 80인데 한 80점 맞고 지금 약간 우울한 애들이 있어요. 보면 몇몇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완전히 독하게 해서 기말 때 딱 1등 찍는 애들이 있거든요. 5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 애들이요. 입지전적인 인물. 그 애가 딱 여학생 2학기에. 근데 보니까 걔는 처음에 못한 게 아니라 입시 정보가 조금 더 접근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한 학기가 지나면 그 정보는 다 퍼지거든요. 다 퍼지니까 그다음부터 뭐가 중요하다?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1학기 때만 깨졌지 2학기 때 빡 찍고 2학년 때 계속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너의 위치를 찾아가는구나. 결론. 결론에 남는 게 그거죠.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그나마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요. 공부하면서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님 또 수학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요. 그냥 어머님들과 아버님한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최대한 학생들과 애정을 갖고 사랑을 듬뿍 담아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드리는 거. 그거 같아요. 물론 컨텐츠는요. 어머니 베스트예요. 의심하지만 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학원 저 못 따라가요 어머니. 못 따라갑니다. 장단컨대 자부합니다. 저 찍는 거 되게 잘 찍는다고 선배들이 그러지 않나요? 저 되게 잘 찍어요.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그런 자세로 열심히 즐겁게 가열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